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잖아요. 죽이고 살아나고 또 죽고 점 찍고 다시 돌아오고 말이에요. 그만큼 시청자들 수준이 높아져서 드라마와 현실을 잘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이 인기도 많고 많은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속 드라마 속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나쁜 시어머니에게 뺨을 후두려 맞아도 나는 괜찮아 하는 캔디 같은 여주인공, 그런 며느리를 꿈꾸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물론 전 그런 천사 같은 며느리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는 악녀 쪽이 더 맞겠네요. 안녕하세요. 망상 속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30대 악녀 주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시어머니께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남다르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된 자리였어요. 첫 인사를 드리고 너무 긴장이 돼서인지 전 화장실에 자주 갔습니다. 부글거리는 배를 쥐고 앉아있는데 바깥에서 통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방금 인사드린 시어머니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숨죽이고 칸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낮춘 채 말이죠.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어서 큰 목소리로 친구분과 통화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쭉 듣다 보니 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왜 그 있잖아.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나쁜 년. 그년이랑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쌍둥이같이 생겼더라니까. 쎄해. 아주 쎄하게 생겼어. 별로야 인상이. 제가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나쁜 배역의 주인공을 닮았다나 뭐래나 그래서 첫인상이 별로라고 친구분께 토로하시는데 슬슬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거의 30분을 넘게 그 나쁜 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전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집안 배경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결혼을 시키든지 말든지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는 통화를 끝내셨습니다. 전 숨죽이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나서야 씩씩댔어요. 분명 인사드릴 때는 그렇게나 세상 좋게 인사하시고는 딸같이 생각하겠다고 하시더니 딸은 무슨 처 죽일 년 닮았다고 그 난리를 피시는데 참 할 말이 없더군요. 전 자리로 다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혹시 집안 배경이 어떤지 말이에요. 그렇게 내로라 할 부잣집은 아니지만 부모님 검소하게 사셨고 부지런히 모아두신 재산도 꽤 있어서 남부러울 거 없을 정도는 되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드렸죠.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기대에 가득 찬 눈빛이 바로 풀어지더니 굉장히 씁쓸하다는 듯 아, 그러니? 그러고 마시더군요. 사실 아파트 말고 시골에 논도 있고 그 외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물도 있지만 솔직히 제 것도 아니고 부모님 것이니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얼굴 비추고 인사드리는 자리지 재산 자랑하기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댁 형편이 썩 좋지 않아 보여서 더더욱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재산 이야기를 하고서부터 시어머니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결혼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몇 번 더 물으시고는 바로 예단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시어머니께서 갖고 싶으신 모피코트와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그건 꼭 예단 리스트에 넣어두라고 말이죠.
가격대와 메이커까지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얌체 같아 보였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예단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둘이 사는데 필요한 걸 사라고 한사코 필요 없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요즘 누가 예단을 리스트 짜서 결혼 거래하듯이 하나요? 8, 90년대도 아니고 말이죠. 말 그대로 성의만 표하면 되는 건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조금은 민망했는지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주면서 시어머니도 작작하시라는 듯 눈치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헛기침 몇 번 하시더니 남편에게 눈짓을 하다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그 일일 드라마 속 악녀 같다면 시어머니는 드라마 속 못된 시어머니 같았어요. 물 뿌리고 싸대기만 안 때렸지 딱 똑같았습니다. 친정에서 내어준 집이 있어서 신혼생활을 거기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죽어도 결혼하고 3년은 꼭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제게 남편은 빌고 또 빌어 3년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며느리랑 살아보는 게 시어머니 소원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이죠. 진짜 착한 남편 하나 믿고 결혼했습니다. 저 남편은 내세울 거 하나 없어요. 직업도 그저 그런 일반 사무직 직원일 뿐이고 30이 되도록 어려운 형편 때문에 모아놓은 재산도 없었거든요. 내세울 거라고는 정말 착한 성격에 순한 태도, 절 너무나도 아껴주는 모습뿐이죠. 친정 부모님도 남편 배경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만나보고 바로 승낙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괜찮다 하는 남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남편에게서 그런 어머니, 시어머니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죠. 콩 심은데 가끔 꽃이 나기도 하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남편 어머니이시니까 다를 거야. 다르겠지.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려 마음에도 없는 살가운 노력을 했습니다. 늘 텔레비전을 끼고 사시는 분이셨는데 거의 TV에 들어가시다시피 빠져서 보고 계시길래 간식을 챙겨서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몰입을 하셔서 추임새까지 중간중간 넣어가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극 중에 시어머니께 선물을 하는 며느리가 나왔는데 그걸 한참 보시다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봤지? 넌 뭐 없니? 라는 듯이 말이에요. 딱 그런 눈빛이었죠. 그러다 한숨을 크게 쉬고서는 제가 챙겨드린 쿠키를 와그작 씹어 드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혼여행 때 사둔 머리핀이 생각이 났어요. 후다닥 달려가서 챙겨서는 시어머니께 드렸죠. 여행 때 돌아다니다가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사뒀던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핀을 받으실 때부터 영 탐탁지 않은 표정이시더니 케이스를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고맙다 하고는 간식 접시 옆에 툭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휴, 저 시어머니는 무슨 복이야. 며느리가 옷반지도 다 해주고 난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그런가 꿈도 못 꾸겠다 저런 건. 그렇지 며느라가? 아예 대놓고 이딴 삔조가리 말고 저런 값비싼 옷반지나 사놔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에도 드라마 속 며느리 얼굴과 제 얼굴을 비교하시면서 저기 며느리는 눈썹이 딱 쳐져서는 순둥해 보이는데 너는 눈썹을 그린 거니 문신한 거니 원래 그런 거니 그깟 눈썹 하나로 트집을 30분간 하시는데 기가 다 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그저 호호 웃으며 새로 눈썹 문신해야 할까봐요 하면서 속없이 굴었죠. 속으로는 그럼 뭐 어떻게 해? 다시 태어날까? 이를 갈고 있었지만요. 시어머니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드라마 시청이셨어요. 그게 제겐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드라마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보다는 부잣집들이 배경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눈이 높아지신 건지 자꾸 그런 집과 저를 비교하셨어요. 아가야, 저것 좀 봐라. 저기 친정부모가 시댁에 한우를 보내는구나. 귀한 아들 줘서 고맙다고 말이야. 세상에, 그렇지.
아들이 귀하지. 아무리 부잣집 딸이어도 아들만 할까? 오죽하면 저런 걸 갖다 바치겠어. 안 그러니? 당연하죠. 드라마 속 남자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처가살이하면서 영혼을 팔고 있는데 그깟 한우가 별건가요? 고기 좀 쥐어주고 남의 아들 더 부려먹겠다는 건데요. 너무 앞뒤 없이 딱 그 부분만 제게 알려주면서 부러워하시는데 시어머니 아들이 귀하니 뭘 갖다 바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퇴근하는 길에 한우 좀 사오라고 시켰어요. 여보, 올 때 정육점에서 소고기 좀 사와. 왜요? 아이, 고기 먹고 싶어요. 네, 사가지요, 마님. 아니, 나 말고 네 엄마가 드시고 싶으시대. 빨리 와. 소처럼 뛰어와. 남편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정말 빨리 왔습니다. 때 아닌 고기 파티를 했죠. 그런데 저녁을 먹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불만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제게 그새 힘든 남편한테 고기를 사오라고 심부름 시킨 거냐며 내가 드라마 보면서 그랬나 보다 한 거지 무슨 소고기 먹고 싶다 한 거냐면서 끊임없이 중얼거리시는데 소고기가 고무처럼 씹히더군요. 전 또 속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그 자리에 분위기를 달래드렸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고기를 구워대느라 한 입도 먹지 못했고 말이죠. 저도 요령이 어느 정도 생겨서 시어머니께서 드라마 속 꿈의 나라와 비교를 하실 때면 시어머니의 아들인 남편을 족쳐서 대충 때웠어요. 전 악녀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정확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귀여운 수준의 비교가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제가 대충 때우는 게 너무 얄미우셨는지 제게 드라마 제목까지 알려주면서 저 드라마에서 예단을 이렇게 해주더라. 저렇게까진 바라지 않아도 네가 예단을 하나도 안 해왔으니 이 정도 성의는 보이라고 아예 리스트를 적어서 제게 주시더군요. 꼭 제게 맡겨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보아하니 그놈의 예단 드릴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큰맘 먹고 해드렸어요. 진주 목걸이, 가죽 가방, 모피 코트, 금 목걸이 거의 먹고 떨어져라 라는 생각으로 드린 거죠. 그랬더니 옳다커니 싶으셨는지 점점 강요가 커졌습니다. 가끔 친구들 만날 때 친구분들이 차를 끌고 오시는데 시어머니만 없으시다면서요. 그건 너무 귀여우시다 못해 웃겼어요. 시댁에 주차장이 없는데 차를 어디에 둘까요? 이고지고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장롱면허시라 운전 잘 못하실 텐데 그 좋아하시는 은팔찌 철컹철컹 차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건지 상황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해드릴 순 있지만 남편도 지하철 타고 다니고 저도 길이 복잡해서 제 소형차 친정에 두고 왔고 말이죠. 그랬더니 입이 삐죽 나오셔서는 되게 서러워하시는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까봐 이런저런 거 사준다면서 말이죠. 그놈의 다른 며느리들이 누굴지 대충 예상이 갔죠. 주말 드라마 며느리? 그 며느리 바람 피우잖아요. 일일 드라마 속 며느리? 그 며느리 시어머니 보험료 노려서 죽이려고 오늘 내일 하잖아요. 연예인 누구 며느리? 거긴 시댁에서 빌딩을 두 채 사줬던데요. 하다 정도가 너무 심해지셔서 화가 났습니다. 주는 거 없이 그렇게 바라시기도 쉽지 않은데 지치지도 않으시는구나 하고요. 시댁은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방앗간을 오래 하셔서 팔리지도 않는 방앗간 건물 하나 있고 시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를 겨우 나오시고는 17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사회생활을 못 해보셨죠. 게다가 남편이 대학 진학할 때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은 대학에 다니면서 일을 병행하며 시어머니를 챙겼어요. 그래서 남편 학자금 대출도 아직 남아있어요.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빚 안 낀 게 하나도 없고 시댁을 보다 보면 진품 명품에 내놓아 봐야 하나 싶게 오래되고 낡은 것들만 천지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쥐뿔도 없는 집이에요. 게다가 전 광고회사에서 오래간 일해서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하고
고생 없이 자라서 모아놓은 제 개인 재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진짜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시어머니께서는 한 번씩 제 속을 뒤집을 때마다 결혼 자체를 뒤엎고 싶어졌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집구석에 들어와서 그런 말과 비교를 당해야 하나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는데 이상한 드라마만 하도 보셔서 이상이 너무 높아져 계셨던 거죠. 제가 남편에게 하소연할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셔서 순수하셔서 그렇다고 감싸고만 도는데 그래도 드라마 같은 거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악의는 없으실 거야. 나한테도 드라마 속 아들들이랑 비교 가끔 하셨어. 나야 뭐 흘려들었지. 당신도 그냥 들어만 들여. 들어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남편같이 편하게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군대 3년 왔다고 생각하고 난 고약한 선임을 만난 거다. 조금만 참자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타령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와 결혼할 때 받은 반지가 있는데 그게 보석함에 늘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반지 곡소리를 내시며 온 집안을 뒤지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참을 찾아드리다가 정말 안 보여서 누가 훔쳐간 거 아니고 밖에서 잃어버리신 거 아니면 언젠가는 나올 거라며 시어머니를 달래드렸죠. 제가 안심시켜 드리려고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절 노려보시더니 드라마에서 보면 이럴 때 꼭 며느리가 훔쳐갔던데? 혹시 너 아니니? 비싼 반지인 거 알고 챙긴 거 아니야? 시어머니 정신이나 챙기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반지인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팔아서 어디다 쓸까요? 그리고 훔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고요. 그저 실가락지 반지를 말이에요. 계속 저를 의심하시다가 저희 부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 옷들을 흐트려 놓으시고 서랍들도 다 뒤집어 놓으시고 샅샅이 헤집으셨어요. 그래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지만요. 씩씩 대시더니 바로 제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참다 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단이라고 진주 목걸이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가 부족해서 보지도 못한 그 반지를 훔쳐요. 작작하세요. 그제야 시어머니께서는 민망한지 그냥 보여서 뒤져봤다 하시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전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뛰쳐나가서는 홧김에 금가락지를 하나 사서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전 정말 아니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바로 웃음을 띠시면서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 멋쩍어 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렇게나 찾으시던 반지는 얼마 뒤 세탁기 안에서 나왔습니다. 돌리는 내내 뭐가 덜거덕거리길래 꺼내보니 전 무슨 열쇠고리 링인 줄 알았어요. 녹슬고 오래된 은색 반지. 제가 버리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마구 달려와서는 그 반지라고 하시더군요. 제 손에서 뺏어 드시고는 이제야 찾았다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그 훔쳐갔다고 난리쳤던 그 반지구나 하고 말이죠. 곱절은 비싼 금반지를 왜 해드렸지 후회했어요. 남편에게 반지 도난 사건도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의심받아서 금반지를 해드렸는데 너무 아깝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속없는 남편이 참으로 감성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금반지가 더 비쌀지는 몰라도 어머니께는 그 은반지가 더 가치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생전에 해주신 거니까. 그걸 지금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 내가 도둑이 될 뻔했다고. 당신 도둑 맞잖아. 내 마음의 도둑. 분위기 파악해라. 남편은 그저 그때그때 제 마음을 풀어주기 급급했어요. 하긴 뭐 어쩌겠어요. 자기 하나뿐인 엄마인데 둘 사이에서 힘들겠죠. 이해는 하는데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붙어있는 저로서는 가상의 며느리들과의 비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만 신경을 쓰던 중에
친정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제가 갖고 있던 적금 하나를 깨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걸 빤히 보시던 시어머니께서 물었어요. 뭐 하는 거냐고 말이죠. 친정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서 효도라도 하려고 여행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한숨을 막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엊그제 본 드라마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온천 여행을 보내주더라. 너무 부럽더라. 나는 일본 온천 여행 언제 가보냐면서 또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순간 후회했어요. 친정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입 다물고 있을걸 하고 말이죠. 그때가 하필 여행철이라서 텔레비전만 틀었다 하면 여행에 대해서 나오고 홈쇼핑에서도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팔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친정은 챙기고 자신은 무시하는 거냐면서 아이고 이래서 딸 가지면 비행기 태워준다더니 그게 딱 맞는 말이라며 계속 비꼬시는데 결국은 질려서 일본 온천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싼 코스로 친구분 3분 것까지 같이 말이죠. 전 텅 빈 통장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지만 적어도 여행 가신 기간 동안은 아쉬운 소리 듣지 않아도 돼서 좋긴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드라마를 하도 보시니 안 계시는 동안에는 소리가 나는 그 어느 것도 켜두지 않고 모두 꺼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정말 오랜만에 신혼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눈치는 있어서 시어머니 안 계시는 동안 제게 정말 잘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찾아가서 밥도 사드리고 제가 시어머니께 털리고 있는 동안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알게 모르게 효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몇 번씩 친정 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 정말 잘 얻은 것 같다고 말이죠. 딸인 저보다 더 연락을 많이 해주고 잘 챙긴다고요. 그래서 잠시간은 분노가 좀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발이 오래는 못 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드라마빨로 절 계속 뒤흔드셨거든요. 일본 여행을 다녀오시고 한동안은 별말 없으시더니 새로운 드라마는 계속 나오고 드라마 속 며느리들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니 다양한 비교와 예시가 쏟아졌습니다. 금품 요구에 이어서 말투와 태도를 트집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드라마 속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한마디면 꿈쩍을 못한다면서 전 어쩜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되바라지게 말하냐면서 말이죠. 아니, 제 눈이 어때서요? 그 드라마 속 며느리도 눈이 2개고 저도 2개인데 다르게 떠봤자 얼마나 다르게 뜬다고 또 별 트집을 다 하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좀 착하게 뜨긴 하더라고요. 꼭 강아지처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울을 보니 제 눈이 좀 매섭게 뜨긴 하대요. 제가 좀 세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는 인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팔자에 없는 웃는 연습을 다 하고는 시어머니 앞에서 한번 연습한 대로 웃어드렸죠. 그랬더니 더 무섭다고 관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마음에 안 드신 거죠. 그럼 뭐 어째요? 또 다시 태어날까요? 어쩔까요? 사람이 생긴 대로 사는 거죠 뭐. 남편은 그런 제 눈이 고양이 같아서 좋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트집은 그 부잣집 며느리의 목소리도 걸고 넘어지셨어요. 드라마 속 며느리는 어머님 하고 살갑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우받는 느낌과 존중받는 듯한 어투라고 말이죠. 저도 다를 것 없이 어머님 하는데 뭔가 정이 없다는 겁니다. 차갑고요. 뭐 드라마 속 며느리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친엄마였어요. 그럼 지 엄만데 다정이 우러러 나오겠죠.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시어머니께 정이 떨어지는데 역시나 감출 수 없었나 보죠. 몇 날 며칠 가상인물들과의 비교에 이골이 난 저는 시어머니께서 보시는 드라마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드라마 속 며느리랑 똑같이 하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절대 같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도라이들이에요. 한참을 보다가 포기하고 내려놓는데 저도 시어머니와 닮아가는 건지 반대로 극중의 시어머니들이 보이더군요. 가상의 며느리들과 같이 만만치 않은 그 시어머니들, 그들을 보다 보니 꾀가 나더라고요. 나도 반대로 시어머니께 드라마 속 시어머니들과 비교를 해야겠다 하고 말이죠. 진짜 드라마들 인물 구도와 캐릭터 설정을 다 파고 들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뒤에 시어머니와 함께 그 드라마들을 보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다시금 시어머니의 비교가 시작됐죠. 저 며느리 좀 봐. 시어머니 데릴러 차 끌고 오는 것 봐. 얼마나 착하니? 아, 저 시어머니가 그 차 사준 거거든요. 제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쾌재를 외쳤죠. 현재 스코어 1대0. 시작부터 좋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셋이서 밥을 먹는데 드라마 속 며느리가 생선을 하나하나 다 발라서 극중 남편에게 먹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시고 아이고, 남편한테 잘하는 것 좀 봐. 너무 싹싹하고 이쁘지 않니? 저 남편 엄마, 극중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한테 전 재산 상속하기로 했거든요. 당연히 저 정도는 해야죠. 생선이 뭐예요? 저라면 고래살도 발라줄 것 같은데요? 다시금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2대0, 온전한 저의 승리였죠. 남편은 제 옆구리를 슬쩍 찌르더니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젓가락으로 남편 손등을 찍었습니다. 생선 말고 손등을 발라주기 전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에요. 저의 여태껏 말 못할 서름을 그 누가 알까요? 전 세상에서 비교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시어머니께서 그 나쁜 버릇을 고치실 것 같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와 버금가는, 아니 더하신 분들 6분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외출하시다가 횡단보도에서 살짝 차에 치이셨어요. 부딪히는 수준이었는데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놀래서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물리치료를 받으시면서 입원을 하셨죠. 입원하신 병실에 또래의 어머님들 6분이 계셨습니다. 연배가 비슷하시다 보니 금세 친해지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는 드라마도 비슷하셨던지 제가 병실에 들어서자 쑥덕쑥덕 하시는데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네, 제가 그 나쁜 년 닮은 며느리입니다. 한바탕 시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병실 안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매일 시어머니께서 보시던 드라마가 하고 있었어요. 어김없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어머니 같은 분 6분이 말을 보태시는데 혼란스러웠어요. 극중 며느리가 남편을 배신하고 돌아서는데 여기저기서 욕이 난무했습니다. 저거 저럴 줄 알았다. 생긴 것부터가 그럴 것 같더라면서 말이죠. 아니, 참하고 강아지처럼 생겼다면서요. 그러다 그 여우같이 생긴 여배우가 일편단심으로 남편 역 배우에게 접근하자 또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생긴 거 저렇게 세게 생긴 애들이 오히려 뒤에서 호박씨 안 까고 의리 있다고요. 어머님들의 순간순간 변하는 그 마음이란 귀여우시면서도 무논리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아주고 잘 챙겨주는 장면이 나오길래 저도 모르게 아휴, 저런 시어머니만 있으면 고부 갈등 같은 게 왜 있겠어요. 너도 나도 시집살이 하려고 들겠죠. 엄마보다 좋은 시어머니인데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분들이 절 쏘아보더라고요. 사리를 느꼈어요. 입을 꾹 닫고 사거나 깎았습니다. 머릿수로 안 되겠더라고요. 2대1, 시어머니께서 빨리 퇴원하시길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7 시어머니들의 눈치를 살피다 겨우겨우 탈출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신 시어머니께서는 몇 주간 저를 더 부려먹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쑤시다, 아프다, 곡소리를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려니 다 맞춰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이롱도 나이롱 나름이지 옵션으로 또 그놈의 드라마랑 비교를 하시니 결국 저도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홀어머니와 살고 있던 아들이 부잣집 여자를 만나면서 가난한 옛 연인은 버리고 인생이 변하는 건데 저를 무슨 그 배신당한 가난한 여자 취급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혼이 흉도 아니다. 특히나 남자는 더 그렇다. 아마 남편이 이혼하면 더 잘난 여자를 만나 장가갈 수도 있다는 듯이 말이죠. 뭐 그런 개 막장 스토리가 어딨나요. 그래서 제가 당장 이혼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인 건지 시어머니의 의중이 참 의심스러웠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각자 갈 길을 가더라도 확실한 현실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방에서 남편과 제가 회사 다닐 때의 급여 명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교해서 보여드렸죠. 남편보다 제가 월급이 170만 원 정도 더 높았고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집안에 알려드리지 않은 재산도 꽤 있다고 말이에요. 부잣집 딸 정도는 아니지만 시어머니 아들은 넘보지도 못하게 부유한 집의 딸이라고 말이죠. 무슨 제가 한참 아쉬운데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다는 듯이 계속 말씀하셔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없이 유치하지만 시어머니께는 유치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비교가 참을만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소녀 감성이시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도를 넘어서 남편이 이혼하고 다른 더 잘난 여자를 만날 수 있다니요. 그건 시어머니께서 먼저 선을 넘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야말로 지금 당장 남편이랑 이혼하고 다시 제가 하면 남편처럼 정말 쥐뿔도 없는 남자보다는 나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되려 당황하시고는 저에게 뭐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그저 드라마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난 내 아들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면서 말이죠. 저도 계속 비교를 당하니 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분이 안 풀려서 시어머니 비교를 계속 이어갔어요. 시어머니께서 드라마를 보실 때마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와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저 시어머니 좀 보세요. 화장이 너무 우아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너무 칙칙하시다. 화장품 좀 바꿔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저 시어머니 영어도 너무 잘하시네요. 유학파신가?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헛기침을 하시거나 말을 돌리셨어요. 꼭 이전의 제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시더니 슬슬 분가할 때 되지 않았냐면서 남편을 설득하시더라고요. 3년 채울 필요 없으니 이제 분가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집 빨리 구하기가 어찌 그리 쉬운가요? 친정에서 내주기로 한 집은 다른 사람 세를 내주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아놓은 돈 하나 없는 남편 쪽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꼼짝없이 시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의 바람과는 다르게 전 시어머니께 찰싹 붙어 있었고 드라마 시청이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셨다 하면 제가 바로 달려왔거든요. 이전의 시어머니처럼 드라마뿐만 아니라 별거 아닌 홈쇼핑이나 연애 기사에도 다 혼신의 힘으로 비교해댔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께서 텔레비전을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라디오 같은 걸로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시는데 그것 또한 놓칠 수 없더라고요. 사연 같은 게 나오면 득달같이 시어머니와 빗대어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어머니, 이 사연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학을 보냈대요. 되게 능력 있으신가 보다, 그죠? 전 시집와서 딱히 받은 것도 없는데 계속 해드리기나 했지. 좀 있으면 제 생일이에요, 어머니. 전 요즘에 그렇게 냉장고를 바꾸고 싶더라고요. 분가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하도 제가 옆에서 땡땡대니까 나중에는 라디오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읽으시는 소설책도 결국에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뿐이라서 시어머니 주무실 때 제가 모두 다 읽고는 읽고 계실 때 옆에서 또 조잘조잘 됐습니다. 그 주인공이 남자를 잘 만났네, 돈이 많네, 능력이 좋으니 그러고 산다는 둥 늘 시어머님이 제게 하시던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제야 진이 빠졌는지 시어머니께서 그제야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다시는 안 그러시겠다면서 말이죠. 네가 왜 그러는진 알겠는데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괜히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서로 끝내자 좀. 그리고 제발 빨리 분가해서 나가라. 넌덜머리가 난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저의 거울 화법이 통했습니다. 승리한 게 썩 기쁘지는 않았어요. 계속 상처받을 말만 하니 제가 진짜 나쁜 년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죄책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식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을 텐데 시어머니께 따지려면 결국 남편도 까내리면서 말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항복과 동시에 정말 비교를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변하신 것 같다고 제게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죠. 하지만 제가 여태껏 치졸하게 시어머니 피를 말린 건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보다 어른이신데 제가 너무 버릇없이 말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법한데 너무 유치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시어머니와의 드라마 공방이 끝나고 저희 부부는 예정대로 뒤늦은 분가를 하게 되었고 시댁을 나올 때 시어머니께 그동안 죄송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적당히 할 걸 과했다고 푸념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래도 미혼정이라도 든 건지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더군요. 아, 또 저런 장면 나왔네. 아주 반복되는 스토리구나 하면서도 이거 시어머님이 보셨으면 나한테 저 며느리는 하셨을 텐데 하면서 웃음이 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드라마를 즐겨보세요. 하지만 제가 있을 때는 의식하시는 건지 안 보시고 다큐 채널 같은 걸 뜬금없이 틀어두세요. 그리고 이전에 늘어놓으시던 억지스러운 비교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워낙에 요즘에는 가족 드라마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그렇게 지고지순한 며느리 캐릭터들도 없더라고요. 저같이 억세고 악쓰는 며느리들은 많지만요. 가끔은 드라마 속 막장 스토리들보다 더한 현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고 저마다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겠죠. 재밌게 보는 것까진 좋지만 너무 감정이입해서 주변과 비교를 하고 상처를 주는 건 드라마의 악기능인 듯 합니다. 드라마는 그저 드라마일 뿐 막장의 치정 드라마가 아닌 시트콤 같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께는 늘 해피엔딩만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